안녕하세요. 7월 21일 7월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난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이 중,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란 계통이 난이도 상인데 예를 들어서 32번 같은 경우는 극상이에요. 그럼 아예 해설 자체를 하지 않고요. 다만 30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해설지는 극상인데 원래는 극상이 맞는데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상으로도 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잠깐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 해설지는 중인데 원래는 중이 맞는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하루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이 한 5문제 되고요. 그다음에 중이 한 3문제고 난이도 하가 8문제인데 요 상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하고 하 지금 11문제죠. 이거를 실수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판정하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11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11문제 정도에서 한 문제도 실수를 하고 10문제에서 여기서 한두 문제 찍으면 되죠. 그래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사이가 나올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설 강의하는 것은 이해 형태는 일체 아닙니다. 우리가 필수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걸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그 필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 형태로 결과 형태로 잠깐 한 40분 정도에서 진행해 드릴게요. 자, 25번 문제는 지방세 가산세 설명한 문제인데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자, 스스로 내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고 과세관청이 예외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400만 원인데 가산세를 제재를 받으면 이 가산세가 원래는 취득세에 포함되죠. 세금의 일부로 보는데 예외가 취득세를 감면해 줬을 때 가산세를 감면세액에 포함시킨 건 아닙니다. 가산세는 그대로 100만 원으로 걷는다는 거. 요거죠. 지방세는 지방세 세목, 국세는 국세 세목이고 다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산세율이죠. 우선 신고 관련 가산세만 냈습니다. 무신고는 사기가 없으면 100분의 20이고요. 사기 치면 100분의 40이고 과소신고는 사기가 없으면 100분의 10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다만 사기를 치면 전체 과소신고 중에서 사기친 부분만 40이고요. 전체 과소신고에서 사기친 걸 빼면 일반이죠. 그거는 100분의 10으로 가산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거기 밑에 사례죠.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암기했죠. 무이자로 과일사. 무이자로 과일사. 그래서 사기는 모두 40인데 일반은 무신고는 20이고 과소신고는 10입니다. 이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25번. 자, 옳은 거 찾는 지문인데 정답은 1번이죠. 지방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가고 다만 감면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번 문제를 푸실 때 1번까지만 읽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굳이 2번부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설이니까. 2번 신고 안 했죠. 무신고인데 사기가 없죠. 그럼 10이 아니고 20으로 바꾸셔야죠. 숫자가 틀렸고요. 3번 무신고인데 사기죠. 그럼 50이 아니고 40이죠. 3번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는데 사기가 없죠. 그럼 20이 아니고 10. 5번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인데 사기가 있으니까 사기친 부분은 40으로 계산을 하시고 전체 과소신고에서 사기를 빼죠. 그럼 일반 과소신고는 20이 아니고 10이죠. 그러니까 2, 3, 4, 5는 전부 다 숫자가 틀린 겁니다. 기출문제 변형이고요. 자, 난이도 요거는 최하죠. 자, 26번 재산세 과표인데 가장 낮은 거. 세율. 그러니까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중에 농지 등이 분리로 가면 1000분의 0.7. 공장 용지는 2차 생산이죠. 1000분의 2.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사치성 1000분의 40이고 종합합산은 우리가 종 2호로 암기했습니다. 누진세율. 별도합산은 별도로 이사하세요. 누진세율이고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율이죠. 회원제 골프장 등은 1000분의 40. 시지역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요건 충족한 건 1000분의 5고 나머지 건축물은 2.5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일단 사고봐 우선 누진세로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비례세죠. 선박과 항공기는 원래 1000분의 3인데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죠. 이걸 암기하셔서 이 문제는 바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문제는 무조건 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미스가 나시면 안 돼요. 자, 가장 낮은 것인데 1번
분리과세 대상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죠. 그럼 천분의 40. 그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이 지금 주거지역 등이 있죠. 방금 전에 보셨던 천분의 5. 그다음에 분리과세 전답 과수원 등은 1차 생산이죠. 그럼 천분의 0.7이고 항공인 아까 천분의 3. 그다음에 골프장 건축물은 사치성이죠. 천분의 40. 그러면 가장 낮은 것은 지금 0.7이잖아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하는 게 맞죠. 27번.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물어봤고요.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 풉니다. 사실상 취득가격하고 비용은 같은 말이죠. 직접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 간접 비용 중에 이거 중요하죠.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등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해야만 포함합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면 이 세 개는 포함시키지 않죠. 우리가 요소를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법인만 건설한 것을 할부로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붉은색을 보시면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등 중개보수는 취득하는 쪽이 법인인 경우에만 포함되고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법인 가춤직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직접 경비 당연히 포함되고 의무 포함, 필요 포함, 약정 포함, 채권, 매각차손 포함되고요. 설치 비용 포함하는데 판매를 위한 전기, 가스, 열 별개로 부가가치를 할인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죠. 한 문제짜리예요. 그럼 27번 보시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난이도 중. 자,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이죠. 그럼 건설자금 이자는 이건 법인만 포함되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은 1번 나오죠. 2번 필요 포함, 3번 약정 포함, 4번 법인인데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포함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설치비용 포함 맞죠? 시간 빨리 푸셔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28번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 문제인데 틀린 거 요거죠. 두 개의 부동산이 있을 때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합성과세하고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개별과세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에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요.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죠. 근데 주택은 어디에도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없죠. 그러면 두 개 이상 주택은 개별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는 그냥 개별과세하고 종합은 종합끼리 합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치고요. 주택은 기역하고 니은은 전혀 다른 것이죠. 기역은 두 채로 가정한 겁니다. 그럼 개별과세하죠. 근데 니은은 주택은 한 채인데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그때는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치죠. 전혀 다른 법조문입니다. 자, 기역, 주택별. 근데 니은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친다.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가감한 세율은 어느 연도에만 해당 연도. 그러면 28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해설지는 상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서는 이게 하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 합니다. 기출 문제고요. 표준세율 적용 틀린 거. 자, 1번 별도는 별도끼리 관할구역을 합친다 맞고요. 분리는 각각 토지 가격이 개별과세 해야 되죠. 주택은 주택별 맞고요. 근데 4번을 보시면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쳐야 되는데 소유자별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 기출지문 그대로 낸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감할 때는 경감되는 부분은 세금을 계산 안 하니까 그걸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 세율 적용. 그러면 5번 지문은 좀 생소하죠. 근데 5번 지문은 상관없잖아요. 모르는 지문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은 이미 기출지문 4번에서 나왔고요. 자, 29번. 국내 부동산 등자를 하나 붙일게요. 부동산이 아닌 물건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 세율 물어봤죠. 옳은 거. 자, 요거 암기하면 되죠.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가정했을 때 등기 가능한 거 등기 안 하면 법령이 정하는 자산 말고는 100분의 70으로 주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물건을 확인할게요. 기역이냐 니은이냐인데 니은을 먼저 보셔야 돼요. 니은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그게 아니면 기역이죠. 그럼 상가 등은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40이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간다는 거. 근데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으로 같은데 2년 이상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진세율인데 분양권은 2년 이상도 투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표 두 개만 암기하고 계시면 작년에 문제 실제 시험을 한 문제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물건부터 확인할게요. 물건이 지금 오른 거 찾는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럼 1년 6개월이니까 40이 아니고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60. 그 다음에 물건이 상가니까 아까 첫 번째 박스죠. 2년 이상이니까 40이 아니고 6% 45분 누진셀로 가셔야 되고, 자 토지 1년 미만이니까 100분의 50. 그럼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루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주택 6개월 보니까 100분의 70. 분양권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100분의 60. 이렇게 가셔야죠. 결국은 이 29번 문제는 요 표 두 개입니다. 요 표랑 요 표. 그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하인 파트인데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도 세율을 암기를 안 하고 운에 맡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나오면 뭐 찍지. 어디서 맞추실게요? 난이도 하위 문제를 찍으시면 무조건 좀 암기를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번. 요거는 비과세 파트를 물어봤는데 약간 사이드 지문을 좀 낸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것인데 전체적인 해설은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극상인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상으로도 가능하니까 전체보다는 제가 일부 지문만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원래 극상을 해설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요걸 공부했죠. 우리 2년 보유 등을 판정할 때 비거주자가 거절 전화를 하면 숫자가 2년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3년. 요 숫자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는 세법상 여러 가지 제재를 받죠. 뭐 비과세 감면 등을 못 받고 장기 보유 못 받고 기본공제 못 받고 세율은 100분의 70인데 필요금비 계산공제는 적용됩니다. 등기된 것은 100분의 3이고 미등기는 1000분의 4. 전에 시험은 이렇게 나왔죠.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필요금비 계산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적용합니다. 제재무료 공제율이 낮은 것뿐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미등기란 단어까지만 보이면 이런 제재를 하시고 미등기란 단어 옆에 6개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그때는 미등기 양도로 본다.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한다. 제외하죠. 그럼 그게 요거잖아요. 미등기란 단어 옆에 이 6개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면 서류상으로는 등기가 안 된 게 맞지만 세법을 적용할 때는 등기된 걸로 의제를 하시면 돼요. 미등기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모든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암기했죠. 장기 법률로 법원에서 농주를 개발하는 것은 미등기가 아니다. 장기 법률로 법원에서 농주를 개발하는 것은 미등기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설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기출 문제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전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12억 초과되는 비율을 안분해서 예외적으로 과세로 전환시키죠. 이 지문까지 한번 보죠. 그러면 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3번하고 5번은 건너뛸게요. 이건 아예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1번, 2번, 4번 지문만 잠깐 볼 텐데 1번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했죠. 그럼 5년이 아니죠. 몇 년입니까? 3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 3번도 어렵고 5번도 어렵고 4번은 계산 문제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2번으로 가야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런 것은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답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실질 거래가액이 15억 원이니까 12억 초과 고가주택이고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줬네요. 그럼 5억 중에는 12억 이하 비율이 있고 12억 초과되는 비율이 있죠. 그럼 우리는 초과되는 비율을 안분할 때 본모에는 전체 판 가격 15억, 분자에는 15에서 12를 빼면 이 비율을 곱해서 이 비율만큼은 고가주택이죠. 과세로 전환시키니까 1억 원이죠. 그럼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4억 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31번. 과세표준 신고납부 옳은 거 찾는 문제인데, 우리 소득세는요, 그게 종합소득세든 양도세든 물납은 절대 안 되죠. 분할 납부만 가능하죠. 요건 충족한 경우에. 그 다음에 예정신고가 원칙이죠. 부담부 중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얘는 3개월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2개월인데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수시부가세액은 이미 옛날에 세금을 낸 것이니까 얘를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요건이 1천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2개월 이내죠.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곱하기 2를 해서 2천만 원 이하라면 기준 금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초과되면 그 세, 전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죠. 예정이든 확정이든 1,000만 원 초과되면 분할 납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31번 보실래요? 옳은 거 찾는 문제죠. 부담부 중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죠. 3개월이죠. 틀렸고요. 1,6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2번. 이거 기출지문 그대로 낸 겁니다. 숫자까지 똑같이. 물납할 수 있다가 아니죠. 물납할 수 없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신고한다. 수시부가세건 세금 낸 것이니까 공제하지 않고가 아니고 공제하고 모두 기출지문입니다. 32번. 요거는 극상입니다. 아예 해설하지 않고요. 다만 하나만 볼게요. 우리 책에서 이런 거 배웠죠. 국내에서는 세금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죠. 그럼 여기에 3%를 곱하는 필요비 계산공제도 적용 가능한데 기준시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토 내에 있는 걸 평가하는 것이죠. 공시가격.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결국 이것도 사용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필요금비 계산공제는 기준시가의 공제율을 곱하는데 외국은 기준시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할 수가 없죠. 최근에 둘 다 기출지문입니다. 요거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문제 자체는 필요 없고요. 33번. 자, 양도소득세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러면 개인을 거주자랑 비거주로 나누죠. 거주자는 판단 기준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 그러면 국내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 소득세금을 냅니다. 납세지가 원칙은 주소지, 없다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것은 세금 내겠지만 국외 것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납세지가 국내 사업자, 없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국외 부동산 양도는 모든 거주자가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거주자 중에서도 국내에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하나고요. 국외는 물가 상승분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은 장기부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지는 적용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죠. 국외는 장기는 안 되고 기본은 됩니다. 그러면 33번 보실래요? 옳은 거 찾는 것인데 자 1번을 보시면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경우 요건 충족했죠. 국외주택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맞죠? 정답은 1번. 비거주자 국외 그럼 납부의무가 있다가 아니고 납부의무가 없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부 의무를 지고요. 거주자는 납세지가 부동산이 아니죠. 주소지로 가셔야죠. 틀렸고요. 비거주자 국내 주택 납세지가 국외 주소지가 왜 나옵니까? 국내 사업장으로 가셔야죠.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시면 5년간 국내 주소를 뒀다면 요건 충족했고 외국에 있는 거 장기부여 적용한다가 아니고 국외는 장기부여가 적용되지 않죠. 국외는 장기는 안 되고 기본은 됩니다. 국외는 장기는 안 되고 기본은 됩니다. 매년 물어봅니다. 34번 종합부동산세 물어봤죠. 우리 이거 공부했으면 됐죠. 종부세 역시나 물납은 안 되고 분납만 가능합니다.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 거주자는 연령하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최대 합쳐서 중복해서 100분의 80까지만. 그리고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니까 5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율은 20, 40, 50이죠. 15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100분의 50입니다. 재산세를 빼줄 때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적용된 세액을 빼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받은 세액을 빼죠. 된다면 된 세액, 받았다면 받은 세액, 된데 받은.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가능하죠.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얘는 6개월이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라면 250 초과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다 같은 말이고요. 500만 원 초과되면 전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가능하죠.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선택적으로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이죠. 결정인데 선택적으로 신고납부 가능하다는 거. 원칙은 결정입니다. 선택적으로 신고납부. 날짜는 모두 같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면 34번 옳은 거 찾는 것이죠. 1번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물납 안 됩니다. 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그럼 받은이 나와야 되죠. 받은. 근데 받기 전 아니죠. 받은.
1세대 1주택자 15년이니까 15년 이상, 그럼 40이 아니고 50이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일부 분납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식 가능하죠.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럼 정답은 5번이죠. 난이도 하. 자, 35번. 실질 거래 가액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 물어봤네요. 또 지문 일부 어려운 지문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죠. 다른 데서 이미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다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경비로 들어가면 이중 공제가 발생하죠. 세금은 2번 줄입니다. 이거 허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물어봤고요. 취득 후 소송 비용도 원래는 경비로 들어가는데 역시나 다른 데서 이미 경비 산입한 것은 세금 줄였죠. 다시 경비 산입할 수가 없다는 거 들어가지 않고요.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양도비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채권 매각 차손은 금융기관에 판 금액을 한도로 해서 양도비로 경비 인정받죠. 그러면 35번은 난이도 상입니다. 실질 거래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자본 지출의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1번 보시면 채권 매각 차손은 요건 충족 시 양도비로 인정되죠. 가능합니다. 직접 지출한 비용, 공증비용 같은 거 인정되고, 그 다음에 3번 취득 후 쟁송 소송 비용은 자본적 출액인데 다른 데서 경비 산입했죠. 그거를 뭐하고 제외, 그럼 아까 빼고 나머지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죠. 4번을 보시면 원상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요, 요거는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다만 5번은 뭐 굳이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찍더라도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찍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기출지문이죠. 얘는 정확히 옳은 지문이라는 걸 기억하신 다음에 찍더라도 4번하고 5번 중에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원상회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36번 극상위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예 해설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37번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물어봤죠. 그럼 이걸 암기하시면 되죠. 우리가 취득 원인 확인하시고요. 유상하고 상속은 물권 확인하시고요. 상속에는 누가 받았냐. 우리가 요소를 이렇게 암기했죠.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외 4, 상속받은 38선을 외 8호, 원시 8을 분할해서 3. 밑바닥에서 헤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상하시고 숫자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그럼 37번 가장 높은 거 물어봤죠. 자, 원인부터 확인합시다. 1번은 유상거래죠. 근데 물건이 지금 상가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그 외에 그러면 무조건 1000분의 40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금액이 주택을 물어봤다면 금액을 봐야 되지만 얘는 좀 상가죠. 무조건 1000분의 40이고 일반적으로 뭐 1000분의 40이 가장 높겠네요. 보시면 1000분의 40보다 지금 높은 거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럼 당연히 1번으로 그냥 정답을 갔어야 되죠. 2번 원인이 증여죠. 누가 받았냐인데 비영리사업자니까 28. 그다음에 교환은 유상거래죠. 물건이 농지니까 30. 자, 원인이 증여죠. 그럼 증여에서는 이 농지 물건이 필요 없죠. 누가 받으냐. 배우자가 비영리사업자는 아니죠. 35. 여기 보세요. 상속 이외 증여는요. 물건이 세율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 지문에서 농지란 미끼를 던져놨죠. 그 필요가 없는 말이죠. 누가 받았는지만 보시는 겁니다. 비영리냐 비영리가 아니냐. 배우자가 비영리 사업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1000분의 30으로 가셔야죠. 그 다음에 원인의 상속이죠. 농지가 아닌 상가니까 28. 그러면 1000분의 41번. 38번. 취득세, 납세무자 등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과점 주주는 100분의 50이 초과인데 100분의 50이 초과되더라도 설립 또는 감자 총 주식비율 변동이 없다며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설익은 감자도 없다. 이 지문을 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기본 과정에서는 뭐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체고지보 취득자 이외이자 가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건물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주체고지보 취득자가 가산한 자에 상관없이 세금 내는 것이고요. 이 질문을 냈고, 그다음에 수탁자로 넘어간 것은 비과세인데 위탁자 지위 자체가 바뀌었죠. 그럼 새로운 위탁자가 원칙은 세금 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은 우리가 거래 쓴 건 무시하죠. 원칙은 증여거래로 가고 공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된다면 파경대교, 유상거래로 갑니다. 취득세는 여기 열거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하나죠. 열거되지 않은 것은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열거된 거 원칙은. 그러면 틀린 것이죠. 1번이 열거된 물건 이거 물어봤잖아요. 요거 그대로. 요걸 다 표현했죠. 지금 1번 지문. 그다음 2번. 요게 요건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누가 낸다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맞네요. 자,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 거래는 원칙은 증여인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죠? 그럼 아까 열거된 거 유상거래로 본다. 맞습니다. 4번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원칙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은 이동됐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총 주식별 변동이 없죠. 간접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납세의무가 없다. 기출지문 그대로죠. 이건 개정된 거 바로 반영한 겁니다. 자, 39번. 요걸 하나 붙일게요.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옆에서 하나 붙일게요.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외까지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산세 틀린 거 찾는 것이죠.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는데 매수자가 6월 1일 날 등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공보상 소유자는 과세기일로부터 15일 이내 변동 신고하셔야 되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 내고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했다면 종중이 세금 내겠지만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원래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 냅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면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겠죠. 사용자. 그래서 소유권 변동은 공보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은 사용자. 도로는 원칙은 비과세가 가능해요. 근데 이 도로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설도로도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 도로에 휴게시설, 연구실 등은 들어가지 않고 대지안의 공지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지안의 공지는 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이면 비과세 가능한데 그 물건이 만약에 사치성으로 준다면 과세가 되겠죠. 물납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납을 하면 우리가 납부를 한 것이니까 납부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 물납 제공한 부동산이 과세관청이 봤을 때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통지를 하죠. 그럼 우리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무자는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변경해서 받아주니까 다시 물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이렇게 냈네요. 변경 신청 허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한다. 아닙니다. 다시 물납 받아줍니다. 자, 1번. 틀린 거 찾는 것이죠.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보상 소유자. 임시. 원칙은 1년 미만. 부과하지 않죠. 비과세. 다만 사치성이면 과세인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비과세 가능하고 물납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설도로 비과세 가능한데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 부과하지 않는다. 맞고요. 근데 5번 보시면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아니죠. 다시 물납되죠. 요것도 기출지문 그대로 낸 겁니다. 여러분들 조사 하나 바꾸지 않고 최근에 기출지문 그대로. 그러면 다른 거 한두 개 모른다 하더라도요. 쭉 내려오셔서 정답은 5번으로 바로 가셨어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40번. 난이도 극상인데 전부 다 해설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개 질문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부분과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합쳐진 게 취득세고요. 등록면허서는 소유권 외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원칙은 취득세로 하는데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등록면허서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는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이 필요하면 지금도 우리는 등기 파트만 세금 내면 되죠. 등기 파트는 합쳐진 표준세율 해서 경제적 가치를 빼면 되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이게 등기 파트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암기했죠. 환상 속에서 합병, 분할, 이전에서 이혼으로 임목을 등기했다. 지금 요걸 냈습니다. 환매 등기 관련된 거. 그러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특례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했죠.
국가 등이 취득한 게 아니고 취득한 물건을 매각한 겁니다. 그 매각 통보 30일 이내죠. 역시나 기출지문. 광어, 양식, 외국인 소유 뭐뭐뭐 취득세부가 제출기한이 경과한 물건 취득세 면세점 원칙은 취득세인데 취득세에서 세금을 어떤 세로 당장 부과할 수가 없는 물건을 등기할 때 어디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등록 면허세. 그러면 광어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원칙은 취득세인데 등록을 할 때 어디서 세금을 받겠다고요? 등록 면허세. 이 지문을 냈습니다. 기출지문이고요. 자, 등록 면허세도 을이 갑을 대신해서 그러면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무자 갑 채무자를 대의해서 등록 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이 세금을 대신 냈으면 지자체장은 채권자 대의자 을 신고 납부무가 있으면 원래 납세무자 이 사람한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것이죠. 원래 납세무자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을이 세금 냈다고 갑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40번 보실래요? 옳은 거 찾는 것인데 1번은 기출지문이죠. 광어권 취득 등록 시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가 아니고 아까 어디로 과세해야 돼요? 등록 면허세. 환매 등기는요. 중과 기준세율이 아니었잖아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그다음에 채권자 대의자 신고 납부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게 아니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누구자에게 원래 납세무자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가 등이 지금 매각했죠. 그 매각 통보는 60일이 아니고 며칠이야? 30일. 그러면 재밌는 거 옳은 거 찾는 것인데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틀렸고 1, 2, 3, 4는 모두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럼 얘는 분명히 틀렸잖아요. 그러면 5번 지문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기출된 적이 없죠. 그러면 모르더라도 정답은 몇 번으로 가셔야 돼요? 5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모르는 건데 아니 상관이 없었잖아요. 왜?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기출지문이고 정답이 아니니까. 그럼 정답은 당연히 5번. 이렇게 해서 객관식을 푸는 것이죠. 자, 이제 7월 21일 날 시행했던 7월 전국 모의고사를 제가 빠르게 한번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손대기 좀 힘들었고요. 나머지는 가능하니까 10개에서 한 12개 정도를 획득을 하셨다면 이번 시험을 좀 괜찮게 잘 보신 겁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를 실수하는 것은 아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세율 문제가 좀 있었죠. 그 세율 문제 같은 건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소득세 막 계산 문제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세율부터 좀 암기하는 걸 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율 자체를 암기를 안 하고 다른 파트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시험장 가면요.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전체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한 번만 암기해 두시면 좀 편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생하시고 2문제 정도 맞추고 출발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